자, 함수의 극한 후반부인데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극한을 계산하시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2에 네모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요 자리에 2를 넣으면 얼마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과 이 네모 자리에 2를 넣으면 얼마야? 그러면 상준아 얼마야? 3이요 라고 아주 빠르게 대답을 해요. 네? 근데 질문의 형식을 바꿔서 2x 야 이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3이 되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얼마야? 라는 질문과 이게 3이 되려면 x에 얼마를 넣어야 돼? 라는 질문이 있어요. 똑같은 질문이죠.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수식인데 이 과정에는 우리의 추론 능력이 바르는 뇌가 사용하는 구조가 달라. 그러니까 뇌의 부위가 다르다고. 이걸 대답할 때 사용하는 부위가. 그래서 이거 4가 되고 x에 2 되니까 x에 2를 넣어야 되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의 형식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본능적으로 이게 쉽고 이게 어렵다. 이런 거예요. 예, 그 지금 이 함수의 극한의 두 번째 파트에서 너희가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왜 이렇게 껄끄덕거리지? 라는 느낌은 바로 이 질문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게 미정계수예요. 물론 이제 반반 자르다 보니까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고 이런 거 계산하여라를 낸 건데 이거 계산 못할 사람은 없겠지. 이것도 그렇고. 요 부분은 이제 지나갈게요. 이제 계산의 형식을 약간 지랄맞게 만들어놔서 시간을 끄는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맞출 수 있고 4번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이게 나중을 위한 복선인 건 알겠니? 이게 나중을 위한 그러니까 이 자체에다가 n제곱 걸고 그 다음에 fn 플러스 3 n분의 3 플러스 1 그러면 n분의 3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배의 n분의 3 플러스 1 더하기 1에서 4 빼기지요. F1이 1 집어넣으면 4니까. 아, 저거 완전 제곱식이구나. 내가 이렇게 안 풀어서.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n분의 3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애와 이렇게 되는 애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거에 n이 무한대로의 계산을 하여라. 그럼 이제 정리해서 하면 돼요. n에 대한 2차식이 될 거고 2차 항의 최고차 항의 계수비 살펴보면 되는 문제죠.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올 텐데 이걸 이제 뒤까지 갔다가 2회독 하는 친구들 너희들이지. 너희들은 뭘 발견해야 돼? 여기서 뭐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미분 계수의 정의 f 프라임 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라고 하는 미분계수의 정의와 유사 형태가 저기 있어요 지금. 물론 이건 n분의 3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있는 이 a 옆에 있는 덩어리가 0으로 가는 극한이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일단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n분의 1을 h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n분의 1을 h로 치환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n을 h분의 1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요 안쪽이 어떻게 돼? 1 플러스 3h가 되는 거고요. 1 플러스 요 n분의 1을 h라고 하면 3h 빼기 f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 n제곱은 요걸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h제곱 분의 1이 되죠? 그 h제곱 분의 1이 어딜 가겠니? 요 괄호를 길게 늘어뜨려서 제곱을 얘한테 맡기고
나누기 h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리미트는 뭘로 바뀌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h는 0으로 간다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따르고 있고, 다만 삑사리, 이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정확히 일치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지. 예. 내가 뭐라 그랬어? 차수, 계수, 부호까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다. 예. 그러니까 여기를 3H로 만들어줘. 근데 없던 3이 갑자기 생겼어. 그럼 제곱의 입장에서 보면 9분의 1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9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안쪽이 F'1의 정의를 따르는 제곱이 되는 거고요. 제곱이 되는 거고, 그 옆에 9가 곱해진 거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인마를 미분하기만 하면 되죠. 2x 플러스 2라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4예요. 이게 4였죠. 예, 그래서 16 곱하기 9, 답은 144이다. 이게 빨라요. 예. 이게 내가 설명한 시간을 두고 그게 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면 안 돼. 난 입 다물고 문제만 푼다면, 예, 그래 빨리빨리 이걸 알아봤다면 이렇게 푸는 게 빠르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걸 미분계수로 풀 수 있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위한 복선의 문제다.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하려고 극한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 다음에 가우스 문제는 내가 웬만하면 빼버렸는데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낼 수도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무한대로의 극한이 등장하면, 얘들아, 무한대로의 극한이 등장하면 가우스 어쩌고 저쩌고 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가우스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가우스를 제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지금 x분의 6 가우스 3분의 x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잖아. 그냥 가우스를 그냥 제거해. 그럼 x분의 6 3분의 x 약분하고 2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무한대로 갈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정해로 풀어줄게. 가우스라는 게 요 안에 가우스기호 안에 들어간 x의 정수 부분을 일컫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우스 안에 2.78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가우스를 씌우면 2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가우스 안에 1.15가 들어갔다. 그럼 1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진짜 심플한 내용이야. 가우스 기호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러면 가우스 x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x가 있는데 이 x라는 실수는 자신의 정수 파트가 있고 그리고 소수 파트가 있다. 2와 0.78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얼마일지 모르는 이 h의 소수 부분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2.78에서 0.78을 빼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h에 대한 제한 구간을 0에서 1 사이의 어떤 실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0에서 1 사이의 어떤 실수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6이야. 그러면 이 가우스 3분의 x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될까? 3분의 x에서 이 3분의 x가 가지는 어떤 소수 부분을 빼줄 거야. 이럴 수 있잖아. 저 가우스 x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 h는 0에서 1 사이의 어떤 소수야 가 되는데, 자 이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빼기 x분의 6h가 돼요. 2 빼기 x분의 6h.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x가 무한대로 가, 이거 무한대로 가. 그럼 분모가 무한히 커져.
그럼 H는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1보다 커질 수 없는 어떤 상수야. 그럼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6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애 아니야? 그러면 아래 분모는 무한히 커지고 있고 분자는 6보다 작은 어떤 상수라고 하면 이 극한은 그냥 0으로 가는 극한 아니에요? 이 0으로 간다를 추적해보면 결국 얘가 0에서 1 사이였기 때문에 0으로 간다는 거고, 그럼 처음부터 사라져도 됐었다는 얘기니까 요렇게만 계산해도 답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령이 가우스가 등장하면 그냥 괄호로 바꿔라야. 언제?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안 가고 어떤 숫자로 가면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그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얘기가 돼요. 알겠죠? 근데 안 나올 것이다. 학교 선생님이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면 안 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라고 내가 방금 얘기한 게 미정 계수의 결정. 그러니까 이게 아닐미 정해질 정, 아니 정해진 계수. A와 B를 말하는 거지. 아니 정해진 계수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전에 선생님 예시로 든 그런 거예요. 거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하고 이게 4가 되려면 x에 얼마를 넣어야 돼? 질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a, b를 다 숫자로 주고 이 극한값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우린 쉬워요. 이게 극한의 계산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를 주고 계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알기는 아는데 이상하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껄끄덕 거린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뭐 요령이 뭐 있겠어. 그냥 0분의 0꼴만이 수렴할 수 있으니 분자에다가 0을 넣어봐. 그러면 16 더하기 9니까 25. 루트 25는 5니까 5, 4, 20. 여기다 4 넣으면 20. 20 빼기 20. 분자 0으로 가네.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네.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0이어야 해. 로부터 b는 마이너스 4a를 얻어내고 이 극한을 a로 묶은 x-4로 만든 다음 4 루트 9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를 지금부터 유리화하여 분자에 어떻게든 x-4를 만들어 지워줘라 정도가 요령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령일 것도 없지. 그냥 계산법이지 뭐.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얘는 안 되겠지만 루트가 달려있으면 미분이 지금 수투 상태로는 미분이 어렵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 분모 분자가 둘 다 다항함수의 건이라고 하면 루피탈의 정리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했죠. 그 요령을 적당히 버물려서 이제 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애가 루피탈의 정리가 가능하겠죠.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2로 가는 x-2분의 1 그리고 괄호 안을 계산해보면 b 곱하기 x 플러스 a로 통분된 b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짜리 분자 이렇게요. 그래서 x를 2로 보내보면 분자가 0이잖아. 분모가 0이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0이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정해로 가고 싶은 사람은 b 이퀄 a 플러스 2로 만든 다음에 넣고 인수분해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게 귀찮은 사람들은 로피탈의 정리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2로 갈 때 요 분모는 고배 미분법 쓰면 되니까 b 열고 미분 그대로 x 플러스 a 더하기 그대로 미분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리고 위에는 미분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게 9분의 마이너스 1이 된다. 다시 말하면 분자가 통분됐으므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결과가 9여야 한다. 그래서 B하고 2는 서로 지워지고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가 9면 된다.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게 x가 한 번은 무한대로 가고 한 번은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무한대로 가고 한 번은 숫자로 가잖아요. 이쪽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고 이쪽은 0분의 0꼴의 극한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과 0분의 0꼴의 극한의 조건을 두 개 줌으로써 3차 또는 4차의 함수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건 우리 바이블 필수 예제에 있는 문제지. 내가 그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그대로 수능 문제도 나온다 그랬어. 그대로 수능 문제도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빈출 주제예요. 수능의 빈출 주제라고 이게.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학생들에게 묻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너희가 이 기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너희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할 줄 알아? 0분의 0꼴 할 줄 알아?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 보시면 무한대로 가는데 2차야. 그럼 이 2차와 계수비가 2란 얘기니까 A가 4란 얘기네. 그지? 그래서 이쪽에 4를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최고차의 계수 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기 때문에 나머지 다 0 취급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못 보니까 이 뒤에 가서 수렴하는 0분의 0꼴의 극한은 0분의 0이다 해서 조건 하나, 그리고 극한값이 2분의 1이다 해서 조건 하나, 이렇게 해서 조건 두 개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럼 이제 B와 C가 구해지겠지. 이런 식의 문제다. 지금 뒤에 할 말이 많아서 너희가 계산 가능한 얘기들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뭐라고? A가 4가 아니지 않았어? 방금 잘못 말했어. 그러냐? 잘못 봤냐? 아, A가 2네요, 2. 아, 쏘리. 자, 봐봐. 이런 문제 나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자는 암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암산을.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최고차가 몇 차지? 1차. 그 계수애가 얼마지? 1. 이거 최고차 몇 차지? 1차. 계수는 1. 이 두 개가 일치했을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화의 결과를 잠깐만 상상해 보면 핵심이 뭐냐? 결국 유리화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는 결과는 이 최고차의 그러니까 계수가 일치된 이 최고차 두 개를 지우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야. 유리화의 목적이 그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분자에 남는 녀석의 최고차는 요놈과 요놈의 뺄셈으로 만들어지는 1차식이다 라고요. 이거 암산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어차피 지워질 거야, 유리화를 하면. 그리고 얘와 얘를 빼서 나오는 1차항의 계수, 그게 얼마야? 4a죠. 암산 돼요? 그럼 분자에 4a를 남겨, 머릿속에 잔상으로.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행동을 해서 유리화를 하는 거잖아. 분모 분자에 똑같은 행동 하는 게 얼씨구? 우와, 뭐야, 11시까지 남아야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지금? 다시 잘 좀 들어봐. 우리가 유리화를 할 때 어디서 대단한 걸 가지고 날라와서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두 개를 보면서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미 우리는 이 분모 분자에 곱할 대상을 눈으로 보고 있는 중이야. 여기만 플러스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 애가 밑으로 내려갔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최종 극한의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상준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만 보는 거야? 제일 앞에 있는 거. 씨발, 내가 저태까지 제일 앞에 있는, 그렇지.
최고차항의 계수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고 가운데가 플러스가 되면 인마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고 그리고 1차고 인마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만 보고 더하면 된다고 그냥.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요 앞에 1, 요 앞에 1만 보고 분모에는 1 더하기 1이 들어가는 거라고. 다시 말해 2분의가 된다는 거지. 2분의 4a 2분의 4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암산이 안 될까? 된다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를 예상하면 얼마든지 머릿속에 잔상으로 이걸 암산할 수 있어요. 2ax와 마이너스 2ax가 둘이 빠지는 거야. 4ax 남는구나. 밑에는 1 해서 2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4a 2a 2a가 얼마야? 6이야. 2a가 6이면 a가 얼마란 소리야? 3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펜 안 되고 3만 찾아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관심이 없구나, 성준아.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알겠니? 진짜로 알겠니? 그럼 질문을 할게, 성준아. 잘 들어. 이게 0이야. 0. 0이야. 그러려면 A는 얼마여야 할까? 2여야 해요. 잘했어요. A는 2여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속도가 똑같지 않으면 양의 무한대건 음의 무한대건 어느 한쪽으로 발산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수 똑같고 계수 똑같고 해야 되니까 A는 2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머릿속으로 잔상 얘기 아까 한 얘기 잘 생각해 봐. 그러면 우리의 유리화의 목적은 이 가운데를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이제 분모 분자가 곱해질 거 아니야. 우리 유리화의 목적은 얘와 얘를 지우는 거에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요놈의 1차는 2x와 4bx를 뺀 값이 1차로 남을 거야. 맞아? 2와 4bx가 요렇게 남을 거라. 이게 머릿속에 이제 분자의 잔상이야. 그리고 분모에는 인마와 인마가 더하기가 된 애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최고차의 계수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 2 떨어지니까 4분의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아래가 1차로 4x분의고 위가 2-4bx면 이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4분의 2-4b라는 극한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아니래. 0이래. 무슨 말? 이거 1차항도 0 됐다는 소리예요. 1차항도 0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B는 2분의 1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꺼번에 빠르게 생각을 하면 뭐야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유리화하면 분모가 1차인데 그러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한 결과가 상수항이 나와야겠네. 이런 생각이에요. 아래가 1차인데 0으로 가려면 상수항이 위에 있어야지. 걔보다 차수가 낮은 애가 위에 있어야지. 그래서 얘를 2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2x가 나오지를 생각해보면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 똑같은 식에다가 x 곱해놓은 거지. 이 x는 유리화와 무관하게 그냥 혼자 옆에 가만히 있다가 이거 유리화한 결과의 분자에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리화 방금 전에 했을 때 2차항 날라가고 1차항 날라가고 상수항만 남겠네. 상수항 얼마일까? 빨리 암산해봐. 상수항 얼마일까? 여기서 1 나올 거고 여기서 4분의 1 나올 거고 둘이 빼면 4분의 3이겠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자를 4분의 3x로 만든 거야. 4분의 3x. 그리고 분모에는 2 더하기 2가 등장하겠지. 그러면 4분의
4분의 3 이렇게 된 거예요. 계수비가. 그러니 얼마야? 16분의 3. 그걸 P분의 Q라고 하고 둘이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19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11번부터 보자면 계속 그 얘기예요. 예, 이 유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한테도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의 계수만 비교하기 때문에 x제곱에 2로 수렴한다면 fx는 2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다. 근데 뒤는 알 수가 없다. 0취급을 당하니까. 예, 그래서 그걸 ax 더하기 b로 미지수화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이어야 한다 해서 조건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수렴해야 된다 해서 조건 둘. 이렇게 해서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그걸 정해로 풀지 로피탈의 정리로 풀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두 개 주겠다는 얘기죠. 이거 무한대로 가는데 2차 위에 3차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수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fx가 x 3승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를 지우고, 그리고 지 계수가 3인 x제곱항을 가지고 있어서 요렇게 비교를 했더니 3이 되더라. 그러니까 fx를 x3제곱 플러스 3x제곱까지 구하라는 거지. 역선의 뒤는 몰라요. 그럼 ax 더하기 b로 놓고 여기 가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왜 넣어놨냐면 너희가 이 마지막 거를 몰라서 이번 모의고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건 수학상에 있는 나머지 정리 이야기예요. 나머지 정리. 다항식 fx를 x-알파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와 같다? 그 다항식에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상수를 집어넣은 것과 같다. 한마디로 이 질문의 요지는 f-1을 구하시오라는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요 단순한 나머지 정리 하나가 수학상의 빈틈으로 인해 다 풀고도 답을 못 내는 일이 발생한다. 아니면 다 풀고 이지랄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지 말자. 요것도 중요 유형 중 하나. 이번에 이제 0분의 0꼴 2개를 준 거예요. 0분의 0꼴 2개를 주면 이렇게 할게. 자, 0분의 0꼴에 극하는 나에게 두 개의 조건을 주는데 하나는 0분의 0이어야 한다. 즉 F1은 0이어야 한다와 루피탈의 정리를 써보면 아래 미분하면 1, 위에 미분하면 F'. 거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게 극한값이다 해서 F'1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조건 하나. 이 두 개를 뽑아냈으면 얘는 버려도 돼요. 똑같이 F2는 0이다와 F'2는 5이다라는 조건을 얻었으면 버려도 돼요. 그럼 이제 심플하게 나온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F에 대한 조건이 4개. 등식이 4개면 미지수를 몇 개까지 감당할 수 있지? 등식 개수와 미지수 개수는 항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4개까지 돼요. 4개까지. 그러니까 얘는 최대 몇 차까지 알 수 있는 거냐면 미지수가 4개인 당식이 몇 차식이냐? 3차식이죠. ax 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gx라 한다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gx는 3차인데 그거보다 낮은 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놓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이거. 자, gx 찾기. 첫 번째, gx가 2차식이라는 가정을 한다. 2차식이라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gx가 2차식일 때, 그러면 a 하고 최고차의 계수 a라고 하고 F1은 0, F2는 0. 이거 뭐야? 방정식의 근주인 거지. 1 넣어서 0이고 2 넣어서 0이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x-1과 x-2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2차가 끝났잖아. 그러니까 gx가 이거라는 가정을 하는 거야. 이거라는 가정을 하고 니네는 뭘 구하냐? g'(x) equal a 괄호 열고 미분 그대로 x-2 더하기 그대로 미분 x-1 요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이 f가 g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차수가 가정나는 2차식. 여기다가 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올 a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1 집어넣어보면 -a는 -1이라서 a는 1이다가 나오죠. 그럼 그 a는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2를 넣었을 때 5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2를 집어넣어보면 0 되고 2를 집어넣어보면 다시 1이 되지. 그러면 이건 모순이죠. 그래서 이게 왜 모순이 나왔냐? 안 되는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 차로 올라가는 거야. gx는 하고 위에 있는 두 개 0, 0을 이용해서 x-1, x-2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1을 넣어서 0이고 2를 넣어서 0인 3차식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항의 인수분해 건을 모르는데 이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여기를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니네한테 조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러니까 100%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도 전개를 하면 느려. 전개를 하면 느리고 이걸 그대로 고배미분법을 쓰세요. 그래서 미분 그대로 하면 x-2 ax 더하기 b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대로 x-1 ax 더하기 b 다음 그대로 미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넣어볼 거예요. g'1 이 곧 f'1이니까 여기다가 1, 여기다 1을 넣어보면 이거 0 되고 이거 0 되고 여기다만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그것이 마이너스 1이다와 g'2 다시 말하면 f'2란 뜻이고 여기다가 2 넣어보면 0이고 여기다 2 넣어보면 0이니까 여기다 2를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2a 더하기 b는 5여야 한다가 나와요. 5여야 한다. 그럼 뭐야? a 플러스 b는 1이다와 2a 더하기 b는 5이다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지? 그래서 나오는 해는 a는 4이다, b는 마이너스 3이다. 완성됐지? 그래서 여기다가 4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준 다음에 마지막 질문 G3을 넣어주면 된다. 알겠냐? 굉장히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가장 낮은 차수의 GX를 구하여라. 쌤, 뭐라고요? F의 0이랑 F' 마이너스 1, F의 0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미지수 두고 빼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애초에 지금 이 단원에 미분 등장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정해는 너희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더 빠른 요령을 설명한 거고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나한테 물으면 이거 푸는 방법이 몇 가지겠냐 대체. 내가 아까 그랬잖아. ax 3승 더하기 bx 이렇게 놔도 된다고. 그럼 당연히 어디 갔어? 요거 있지 요거 x-1 x-ax 더하기 b 이렇게 놓고 원래는 여기다 다시 넣고 여기다 다시 넣어서 극한값 두 개 구하는 거야. 그 결과가 지금 내가 미분해서 넣은 거랑 똑같을 뿐이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알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풀어간 사고의 과정이 있는데 선생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나랑 이게 핀트가 안 맞을 경우에 자꾸 내 거는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심정을 알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물론 자기 생각을 끌어가고 내 사고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를 고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나랑 같이 1등급일 때 서로 겨룰 때 그때 하고 지금은 웬만한 게 강사랑 방향이 충돌이 난다 그러면 내 걸 빨리 버리는 게 우선이에요. 내 걸 빨리 버리고 저걸 받아들이려고 저게 내 생각인 양 해보려고 하는 게 발전에는 더 도움이 된다. 아이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얘의 정해는 너희들 나눠준 해설지 보면 돼. 예? 해설지 보면 돼.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수렴하는 극한은 두 개의 조건이 빠져나오면 버려도 되는 조건이라고 그랬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이너스 3을 넣어서 0이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어야 해.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는 0이어야 해. 따라서 F-3이 9라는 뜻이야. 하나. 그 다음에 바로 루피탈의 정리. 미분하면 1, 미분하면 F'X, 그리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F-3 플러스 6이 되는데 그것이 4야. 다시 말하면 F'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야. 둘. 이렇게. 끝. 끝. 근데 이거 꼬라지를 보니 GX가 등장을 했네. 그럼 내가 이거 로피탈의 정리 쓴다고 해도 F 미분 그대로 미분일 테니까 G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볼 거예요. G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F-3 빼기 F-3이므로 이건 얄짤없이 0이네 그냥. 그리고 이거 미분 한번 해봐요. 좌우 미분. G'X 이퀄 F'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G'-3도 마이너스 2예요 라는 조건이 나와요. 오케이? 자, 이만큼 들고, 자, 내가 지금 밑줄근 4개를 들고 이걸 풀러 들어갈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보니 9 빼기 9에서 0이야. 그럼 뭐 이거 볼 것도 없이 틀림없이 0, 0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니까 0분의 0꼴이잖아.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바로 쓸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2x분의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어. 0분의 0꼴이 깨졌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f 프라임 마이너스 3 g 마이너스 3 더하기 f 마이너스 3 g 프라임 마이너스 3. 저렇게 꾸준히 수업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되게 힘들 텐데. 정말 매 시간,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너한테 얘기한다. 수업 안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수업에 방해 안 받으려고 모른 척을 하는 거지. 안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 지훈아. 어이구. 자, G 마이너스 3 요거 때문에 요 덩어리는 통째로 0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 놈 F 마이너스 3은 얼마냐면 9예요. 9 곱하기 G 프라임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8이죠.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8. 3이 답이에요. 저거 봐라. 또. 한 놈은 수업 중에 지풀이 하느라고 안 쳐다보고 한 놈은 처자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극한 문제인데, 극한 단원인데, 극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부등식이 등장했다. 그러면
간접극한 샌드위치 공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죠. 어떤 내가 궁금해하는 gx란 놈이 있는데 이 gx란 놈이 fx보다는 크고 hx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부등식이 형성이 되면 얘를 리미트 보냈을 때에는 이 두 개가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요렇게 등호가 생기는데요. 등호가 생기는데 얘도 알파로 수렴을 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얻어내면 이것은 별다른 계산 없이 알파가 된다. 이렇게요. 이게 샌드위치 공식인 이유 설명했어. 햄 어디 갔냐고. 햄. 샌드위치를 탕 하고 닫고 나면 햄이 안 보여요. 근데 햄 어디 갔냐고 질문하면 두 빵 사이에 있겠지 지가 어디로 갔겠어 라는 거야. 에? 이게 햄이고 이게 위아래 두 빵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해는 어떻게 되냐면 fx의 극한을 물어봤으니 fx만 남기려고 x제곱 플러스 1, 즉 양수가 확실한 이 식을 양변, 부등호의 양변에 모두 나누어 주었어요.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세 항에다가 모두 x가 무한대로의 극한을 걸어주면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야. 이렇게 등호가 생겨나요. 아우 쓰느라 힘들다. 그래서 이쪽 좌극한 값을 구해봤더니 2야. 우극한 값을 구해봤더니 2야. 아 그럼 얘도 이겠네 라는 샌드위치 공식의 적용 사례란 말이지. 그럼 너희가 이거를 모를까봐 내가 이렇게 썼겠냐? 그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야. 이 극한에 대한 질문에 부등식이 등장을 하면 샌드위치 공식을 쓰겠다는 의도의 문제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왼쪽 극한을 봤는데 이게 2야. 근데 오른쪽 극한을 구해봤더니 이게 3이야? 그럼 이게 질문이 성립하나? 질문이 성립 안 하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 한쪽만 구해서 이퀄로 처리하면 된다 라는 거야. 이게 문제풀이 요령이에요. 아시겠어요? 한쪽만 구해. 그래서 2야. 아 그럼 얘도 2겠네. 그럼 이게 안 오면 어쩔 거야. 그럼 샌드위치 공식을 못 쓰는데. 둘 중에 편한 쪽. 왼쪽 오른쪽 중에 편한 쪽.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아이고. 이거 의도 파악 다 끝났어요. 얘를 풀어주면, 절대값을 풀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x-1에서 fx가 4x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니까, 아 이거 이제 양변 제곱해가지고 이거 나눠갖고 보내면 나오는 샌드위치 공식 쓰겠구나. 야, 그러면 이때는 그런 판단이 끝났다. 그러면 한쪽하고만 이퀄 관계를 만드는 거야 그냥. 심지어는 상수항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4x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이 계수만 보니까. 그러니까 fx는 4x 해버리면 돼 그냥. fx는 4x 그 다음에 제곱해서 넣어. 얼마야? 16x 제곱이지. 그럼 2x 제곱 16x 제곱 답이 얼마야? 8. 이게 빨리 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출제 의도를 하면 빨리 풀 수가 있다. 다음 활용. 요거는 이제 초기와 후기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야, 질문의 의도를 봐. x가 3 플러스로 향해. 그리고 pq라는 어떤 길이가 있대. 여기 그 그림 보면 있겠지. 그리고 aq라는 길이, 선분의 길이가 있대. 뭐 있겠지. 예상컨대 이거
x-3, x-3 가지고 있는 0분의 0꼴의 극한이면 이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x-3, x-3 찾아서 지우고 극한 값 구하라야.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이딴 식으로 준 거라고. 그럼 내가 할 일은 원래는 출제자가 친절하게 주었던 어떤 식을 나보고 만들어서 극한값 구해라 이거 아니야. 한 단계가 추가됐을 뿐이야. 그거를 이제 초기 단계에는 성실하고 착하게 쓰면 돼요. 문제의 난이도가 낮을 때는. 자, PQ 해보자. PQ. 요거네? 요거 어떻게 구해? P점의 좌표가 x, y래요. 이게 x, y. 그러면 요 길이는 암만 해도 요 높이에서 요 높이를 빼서 구하는 거겠지?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뭐라고 그러냐? y라고 그래요, 걔를. y.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사실은 요쪽으로 타고 가보면 요 높이가 2라는 걸 알거든. 예, 3,2니까. 그래서 y에서 2 빼면 되는 거예요. pH는 y에서 2를 빼면 되고 x에 대한 극한이니까 y라고 하지 말고 요거라고 하자. 루트 y 마이너스 pH는 pq요. q. 아 pq. p가 y 대 h는 y. 그래 잘못했어. 씨, 한 대 치겠다. 네, PQ가 y-2 2x-2 빼기 2. 아, 유리화 가겠네. 이런 느낌이지. 그 다음에 뭐 남았냐? AQ? 요거네, 요거? 요거는 요거랑 길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의 좌표가 x, 요 놈의 좌표가 3. x에서 3 빼자는 거네. 예, 아예 대놓고 x-3이네. 그래서 PQ, AQ 다 구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착하게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 x는 3으로 갈 때 루트 2x-2 빼기 2 분의 x-3. 그러니까 이거 극한값 지금 구하라고 했을 때 못 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거 유리화만 하면 되는데. 유리화하면 뻔하게 이제 x-3 지워질 거고 거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냐? 이게 이제 후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착하게 구하면 된다. 나중에 가면 이거 뭐 의미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의미는 없나? 야, 우리 미분계수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서 A 자리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예?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냐면 뉴턴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적당히 떼서 이만큼 떨어진 애를 만들고 얘분의 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했죠.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지. 그래 놓고 이걸 구해 놓고 갑자기 얘를 사실은 걔가 여기였어. 아니야, 여길지도 몰라.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우와, 이거 닿지 말고 계속 가까이 가봐. 라고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잖아. 그자잉? 이거 봐. 이 pH분의 AQ를 내가 AQ분의 pH라고 써도 되냐? 번문수. 너희들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썼어요. AQ분해가 뭐냐면 요거 분해야. PQ가 누구냐면 요거야. 그러면 얘분의 얘가 뭘 말하는 걸까? 예, 요 AP 두 개를 이어 만든 직선의 기울기를 묻는 거예요. 기울기. 그런 줄 알았지. 이게 기울기인 줄 알았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P가 움직이는 점이었던 거야. 여기가 3인데 여기를 X라고 해놓고 지금 X 어디로 가고 있냐? 3을 향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3을 향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3을 향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다가간다는 소리지. 예, 그러니까 이거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분의 1 구해주세요의 문제야. 이렇게 의미를 담아 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후기에 가서 너희가 이 정해들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게 무슨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행동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3집어넣기 한다는 거지. 물론 우리는 루트를 미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해를 써야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거 미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2배 자기 자신분의 1분의 요거 개수의 미분 2 이렇게요. 이게 도함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3 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 집어넣으면 3이 6 빼기 4 루트 4 2분의 1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게 2분의 1이 되고 분의 1이니까 결론은 2죠. 답이 2예요. 이런 식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애들을 하나씩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아직까지는 이제 내가 뭐라 그랬어? 착하고 성실하게. 착하고 성실하게 얘가 원하는 것을 구해주라. 얘가 원하는 것을 구해주라. 뭐예요? y는 2x제곱 위의 점 P와 OP를 이은 직선의 법선의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잖아요. 식키는 그대로 할 거예요. 식키는 그대로. 이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 x-t 더하기 2t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t, 2t제곱을 지라니까? 그럼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기울기는 누굴 통해서 아는 거야? 얘 때문에 알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지훈아, 왜냐하면 수직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는 이러지 말고 수직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고비. 그거 정확하게 말해주면 되잖아. 수직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고비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내가 이 기울기를 알고 싶으면 요 기울기를 알면 돼. 근데 이 기울기는 0,0에서 t, 2t제곱까지니까 그냥 얘분의 얘를 하면 되는 거거든. t분의 2t제곱 해서 2t가 기울기예요. 누구의? OP의 기울기. 그러니 그것의 법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2t분의 1이다. 왜냐하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2t분의 1 x가 되고 더하기 지워지고 2분의 1 더하기 2t 제곱이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x 뒤에 있는 상수 얘를 뭐라고 불러? y절편이라고 부르죠. y절편. 그러니까 얘가 ft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t에다가 0 집어넣어 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0 집어넣으면 2분의 1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또 무슨 기하학적 의미는 없나요 하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해주는 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서 기하도 사라졌고 이과를 간다 그래도 기하를 선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뭐 공률 이런 얘기 해봐야 의미가 없어서 설명은 그냥 한다. 이것도 착하고 성실하게 풀면 여기 질문을 봐. 질문을. A가 0 플러스로 가는 A분의 R이라고 했어. A가 0 플러스로 가는 A분의 R. 그지? 다인아. 그러면 이 식에서 A를 R에 대한 식으로 쓰겠니? R을 A에 대한 식으로 쓰겠니? 그렇겠지? A에 대한 극한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뻔하게도 여기 지금 A와 R이 등장할 거고 그 R은 해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넣으면 0분의 0꼴 나오겠네. 이런 예상이야. 그 예상을 하고 보라고. 그리고서 봤더니 R이 뭐야? 이 내저번의 반지름이야. A가 뭐야?
이 얘를 외접하는 삼각형의 한쪽 변 길이야.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공식, 제1감. 제1감은 뭐지? 내접하는 원 하면 넓이가 2분의 1 R의 세변 길이의 합과 같다.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중3 때 배우고 고3 때까지 두고 쓰는 공식입니다. 물론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는 얘기가 또 달라요. 직각삼각형이 되면 얘를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소개해 줄게요. 근데 어쨌든 너희가 도형을 다루는 기초 중에 생 기초가 이거기 때문에 내접 원과 그 반지름 얘기가 나오면 요 생각부터 한다. 먼저 강조를 해두고 얘를 이제 그 측면에서 가서 보면 가로가 A, 세로가 2,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4 됐어? 그러면 아주 기계적인 공식을 쓸게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왜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이 삼각형의 넓이잖아. 는 2분의 1 R에 괄호 열고 A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4 여기까지. 됐어요? 이 공식에다 쳐넣은 거예요. 그냥 세 변의 길이의 합을 쓰고 2분의 1 R 쓰고 이렇게. 그러면 이쪽 2분의 1 이쪽 2분의 1 넣고 지금 나의 목적이 뭐였더라? R은으로 쓰는 거예요. R은. 그러니까 R은으로 쓰면 A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4분의 2A 이렇게요. 그러니까 R은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 이제 이 극한 질문에다가 마저 집어넣으면 결국 얘를 이렇게 A로 나눈 거니까 얘를 A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 A와 얘가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0분의 0꼴의 원흉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A에다 0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 분의 2.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두 번째는 이게 대상이 직각삼각형일 때는 조금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로 하면 이게 얄짤없이 반지름 R짜리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요 길이가 R이 되고 요 길이가 R이 되니까 요 길이는 자연스럽게 E-R이 되고 요 길이는 자연스럽게 A-R이 돼요. 근데 그게 말이야 외부의 한 점에서 원의 그은 접점까지의 거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다들 원의 성질 알겠지만 외부의 한 점에서 원의 근 두 개의 접선은 접점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 항상. 따라서 여기서 요렇게 그어보면 요게 접점이고 요게 접점이니까 요 길이인 A-R을 이만큼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E-R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 그럼 그 두 길이를 합치면 A 더하기 2 빼기 2R이지. 그렇지 않아? 근데 그게 뭐랑 같아?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한 빗변의 길이와 같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일 때는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결론을 내보면 똑같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푸냐. 나는 어떻게 푸냐면 A가 0으로 간대. 그럼 이 A를 0으로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쭉
a가 0으로 가까이 가면 2, 0, 0,2는 안 바뀔 테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네. 그냥? 이런 거 보이냐? 예, 그때마다 내접하는 원이 점점 쪼그라드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점점 쪼그라들겠네. 이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으로. A를 0에 가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 보일 정도로 가까이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기를 엄청나게 확대해야만 보인다 라고 하면 이만하게 Y축 보이고 이만하게 X축 보이고 확대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A 있겠다. A A가 쭉 올라가고 있겠지. 예, 그 올라간 선이 내 눈에는 얘하고 평행선으로 보일걸? 왜냐면 극단적인 거니까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느끼냐? 지구가 평평하다고 느끼지? 내가 극단적으로 잡기 때문이잖아.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에는 다 평행선으로 들어오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태양이 구인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다 평행선으로 들어오지? 지구랑 우리랑 극단적으로 머니까.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멀면 0.0000001도 딱 틀어진 상태에서 쫙 올라가다 보면 저기 어딘가에서 만나고 있다. 이런 개념이야. 근데 이 근처에 사는, 이 근방에 사는 초소형 마이크로 개미들한테는 평행선으로 보이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접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요 길이 A하고 요 지름 ER하고 같은 길이가 될걸? 그러겠지? 그러면 ER은 A겠지? 그럼 A분의 R은 얼마일까? 2분의 1이겠네. 네, 이렇게 구해요. 아주 옛날식 꼼수 문항이야. 근데 이젠 다시는 이런 문제 안 나와. 그리고 이거는 한 문제로 끝내긴 했는데 사실은 니네 그 중간고사에서 예상되는 또 맨 뒤에 18, 19, 20 근처에 최고 난이도 문항 있잖아. 그걸로 나오리라 예상되는 유형의 문항이다. 그걸로 나오리라 예상되는 문항. 그러니까 뭐냐면 FT 만들기야. FT 만들기. 만나는 점 개수를 FT라 하자. FT 만들기. 지금 너희의 그림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그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그지? 근데 이 그림은 X축과 Y축이죠. 그리고 여기가 1,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그린 거예요. 1과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여기다가 내가 맨날 하는 제발 그러지 마.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걸까? 됐다. 요 아이를 음의 무한대서부터 올리면서 저 지금 빨간색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를 세는데 그걸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근처에 올 때는, 요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몇 개? 0개. 그 0개를 가로축 T축으로 나타내보면 T가 0이라는 것에 다가오기 전 음수까지는 함수가 0이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0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여기 와서 딱 닿으면 몇 개? 2개. 그지? 2개.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몇 개? 4개. 4개가 올라가는 동안 계속 4개다가 3개로 바뀌는 자리가 있지. 3개로 바뀌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야? 1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3으로 바뀌면 점이 하나 찍힌다. 언제? t가 1일 때.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예, 계속 2가 된다. 이게 지금 FT 그린 거예요. 예, 이 세로축의 단위가 개지, 개. 이 그림을 그려놓고 봐야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다. 0을 향해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라고요. 알파는 4고 1을 향해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2고 이렇게. 지금은 되게 심플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면서 이 FT를 새로 구하게 나한테 주는 이런 문제가 고난도 문항으로 뛸 수 있는 문제다. 여러 방면으로 연습해 봐야 됩니다. 알겠죠? 마칠게요.